네, 경호의 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 하면 법의 근거가 어딨냐, 경호를 하려면 근거가 어딨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들도 이제 법원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고요. 또 경호 작용이 하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헌법, 우리 국가기관의 최상위 법인데 이게 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의 법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중요 직책자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기관 설명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직 공무원들의 보호 의무 이런 거를 명시하고 있겠죠. 이 대통령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국가 원수고요. 또 국민 대표 기관이면서 행정부, 집행부의 수반이다. 수반이다. 행정부, 집행부의 수반이다.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대통령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우선은 이제 국민이 선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원수라는 게 있고요. 또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총수권자잖아요. 그쵸? 행정부의 총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또 왜 나누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국왕이 없잖아요. 그쵸? 국왕. 국왕도 없고 대통령이 그 두 개를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두 개를 다 가지기 때문이다. 다 가지기 때문이다. 해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니까 국가 수호를 해야 되겠고요.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고요. 이거 뭐 당연히 와닿죠. 집행부 수반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최고 지휘자다, 책임자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법률, 헌법 외에 법률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요 법 자체는 62년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이 열리면서 이제 대통령 경호 실법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63년도다. 63년도다. 요걸 하나 외우시고요. 요게 개명도 일어나고 또 법의 이름도 많이 바뀌고 어떠한 직권을 할지 직무를 할지 수많은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선 목적 자체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효율적으로 또 조직, 직무 범위,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이 목적은 눈에 바르시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시면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 목적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목적은 조금 살펴보시고 읽었을 때, 이 설문을 읽었을 때 얘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구나 이걸 알면 되고요.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 조직법과 직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법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있다면 대경법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법안에 두 개가 다 있다. 개정은 81년도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아닌가요? 81년도에 한번 크게 일어났고요. 또 8년도 08년도에는 대통령 경호 실법에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일어났습니다. 명칭 변경이. 요거를 외우실 때 81년도에 이제 조금 그 전두환 대통령 때로 바뀌었을 때잖아요. 80년대가. 그쵸? 그때 전직 대통령 등에 관한 호의가 추가되었구나. 이제 조금 퇴직 이유를 살펴보셨구나. 요거를 좀 명시적으로 했다. 요걸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외우실 때는 638108 이렇게 하면 됩니다. 63빌딩을 81이 있으면은 형한테 팔아라. 63빌딩 81이 있으면 형한테 팔아라. 자, 우리 62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청원경찰법이 있었죠. 81년도에는요 이 개정이 되었다. 69년도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69년도. 그래서
이 법률을 쫙 명시하고 재정순으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도도 같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대통령 경호실법이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역을 물어보면은 63빌딩 8일에 있으면은 형한테 팔어 라고 해서 6381 08 08 이렇게 기억하시 바라고요. 경호 수행 주체는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고요. 대상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또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보시면은 이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말하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퇴임 후 10년 이내, 10년 이내. 또 방황하는 국가 원수, 외국 국가 원수나 행정 수반, 또 그 밖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합니다.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한테 직원을 파견하라든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온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소속한 기관장이 아니라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경호구역이란 거를 경호처장이 지정하거든요. 이 경호구역이라든지 경호 직무 수행상 또는 직무상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누가? 경호의 공무원이. 근데 이 경호공무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중지검사장, 서울중지검사장, 뭐 검지, 약지, 중지할 때 뭐 중지라 외워도 좋겠죠. 처장 나오고 중지 나온다. 말장난 썩기 좋은 게 뭐 경호차장의 제청으로 경호처장이 지정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얘는 6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69년도.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은 육고기를 좋아해. 전직 대통령은 육고기를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해. 자, 우리 대경법 어떻더라? 6381 있으면 형한테 팔어. 63빌딩 81 있으면 형한테 팔어. 우리 성격에 의한 분류 어떻게 하기로 했죠? 호호 성격도 좋지. 또 성공삐약, 공식 경우, 비공식 경우, 약식 경우 이렇게 나누기로 했고요. 약식 경우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 등 일정한 형식이 없는 때를 말하더라. 이걸 기억하시고 전직 대통령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그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유족이나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있고요. 교통이나 사무실 등의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 필요한 예우라든지 치료도 이루어진다. 또 헬기 타고 별도 주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있죠. 별도 주거지 제공한다. 헌고주지, 별도 주거지에 대해 경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또 요청이 있을 때는 헬리콥터나 차량, 전용기를 지원해 주더라. 이 전직 대통령이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예우를 빼겠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했다. 이때는 전직 대통령 예우 적용이 안 되고요. 금고 이상 형에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요 같은 경우는 핵금고 국적 회피, 핵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핵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핵금고를 가지고 국적을 회피했다. 핵금고 국적 회피. 핵금고 국적 회피하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 할 수 없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이 해당 사항을 보시면은 필요 기간의 경호 경비는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배웠던 것 중에 여기 보시면은 뭐 사무실 제공, 주거지 제공, 전용기 제공 이런 것들은 예우를 해주는데 핵금고 탄핵 회피에 해당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지만 경호 경비만큼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만큼은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보시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 오삼불고기, 경찰관은 오삼불고기를 좋아해, 요렇게 외웠었죠. 요거 하나 있더라. 쭉쭉 넘어가시고, 자, 경비법은 76년도에 용역경비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서 명칭이 9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는 1차 경비지도사가 나왔죠. 요거 하나 아시고요. 처음경찰법은 62년도다. 62년도다. 요거 나머지는 청경법에서 보셨을 것 같고, 이 조약 및 국제법규라고 나옵니다. 조약 및 국제법규는 헌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된다. 조약이 무엇이냐?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형식적으로는 조약, 의정서, 협정서, 양해각서. 문서로 썼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조약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런 것들은 문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속으로. 관판조라고 저는 외우는데, 얘네들은 이제 경우의 법률, 명시적인 성문법,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리입니다. 조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있더라. 조약, 관련된 조약이 뭐가 있니? 라고 살펴보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합의각서, 소파에 의해서 명시된 대통령 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요런 게 있더라. 쭉쭉 넘어가시고요. 요 표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대통령 경호처 경호 지침 이런 것도 있고요. 특이한 게 안 보이네요. 경비에 관한 법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규정 이런 게 있거든요. 비행 규정 이런 게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률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고 바로 연역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대경법에 있는 거겠죠. 경호 규정,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 규정은 누가 만든다? 경찰청장. 경호 규정은 누가 만든다? 경호처장이 정한다. 경호 규칙 91년도에 경찰청장이 상의할 때에는 누가 먼저 한다? 경호처 지침이 먼저 한다.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63빌딩 81 있으면 형한테 팔어 기억나시죠? 대통령 경호 법률의 변천사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81년도 하시고요. 쭉 연도를 보고자 하면은 54년도에 경직법이 만들어졌고요. 62년도에 청원경찰법, 64년도에는 대통령 경호시법, 69년도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우에 관한 법률, 76년도에는 용역경비법, 81년도에는 대안이 규정,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고요. 또 대통령 경호시법에서도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었다. 91년도에는 경호규칙, 97년도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이 도입됐고요. 용역경비법이 99년도에 경비법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따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경호의 이론적 배경, 요거는 민간경비론이랑 똑같죠?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 이론에서 이제 경제한원로적 이론이라고 해서 거시적인 문제를 경제의 발전이나 퇴보로 인해서 거기로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경호가 필요하다. 범죄가 늘어나니까 경호가 필요하다. 단점은 거시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작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없다. 공동화 이론은 여기 비어있다. 공화하다 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동화. 같이 한다가 아니라 공동화입니다. 공동화. 비어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민간 경호나 경비가 메꾼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메꾼다. 상호 보완, 협조, 역할 분담을 한다. 이 비어있는 부분을 메꾼다. 이익 집단 이론은 어차피 민간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경호랑 경비도 돈 벌려 하는 거고, 중요한 멘트가 내버려 두면은 보호받지 못할 거니까, 손해를 볼 거니까 방치될 재산을 사경비가 보호한다 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주체가 국가라든지 사회 또는 공경비가 들어가 있어서 국가가 들어가 있어서 비어있는 부분을 민간인이 도와준다면은 이익 집단 이론은 사경비가 스스로 해라. 독립적 행위자로 출발합니다. 독립적 분야로.
수익자 부담 이론은 돈 버는 사람이 너가 보호를 해야지. 행사장 너가 행사 열 거야? 그럼 너가 알아서 경비원들을 배치해. 자, 공동 생산 이론은 치안 서비스가 경찰 부분만이 아니라 민간 경비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화 이론처럼 메꾸는 형식이 아니라 공경비는 공경비대로 나름대로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경비, 민간 경비는 그대로 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셉티드라고 하죠. 셉티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해서 밤길 어두컴컴한 곳 근처에 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요새 길바닥에다가 이제 뭐 안심 귀갓길 이렇게 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게 셉티드가 되겠습니다.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회 이론이거든요. 생한사 존자, 생한자 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충족되면 2단계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고요. 2단계가 충족되면 3단계, 3단계가 충족되면 4단계, 4단계가 충족되면 5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생한자 존자구나. 읽어보면 다 하나씩 와닿거든요. 이거 비교하면 되겠고요.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사회계약설. 이거는 홉, 로, 루라고 해서 홉스가 먼저 시작됐고요. 그 다음 로크, 루소입니다. 가볍게 읽어드리자면은 우리가 태초에 인간들은 창 들고 싸우는 시절에 있어서 이제 농경사회로 가다 보니까 재산이 생기고 이거를 서로 약탈하는 시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싸운다. 만인에 의한 투쟁 시대가 고대에 있었다면은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큰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보자. 국가, 너가 날 지켜줘. 라고 도입된 게 홉스의 만인에 의한 투쟁. 군주한테 이제 계약을 통해서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죠. 내 안전을 맡겼다. 자, 이 안전을 맡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니까 또 누군가는 야, 이거 너 국가 너무 한다. 너 내 목숨만 지켜주면 되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가 통제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 넌 내 목숨만 지켜. 넌 내 목숨만 지키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모든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봐. 이렇게 해서 로크의 자연상태가 있습니다. 자연상태. 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관계로 봅니다. 계약 관계. 이제 국가와 나가 아니라 국가라는 뭐 사람 아니면은 인격체 뭐 이런 느낌으로 봐서 계약 관계로 봅니다. 사회 계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또 경호의 목적과 이념입니다. 루소는 좀 유명한 사람이죠. 루소. 홉스, 로크, 루소. 홉스는 만인에 만인 투쟁하면 잘 떠오를 거고요. 루소는 사회계약. 요거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경호의 목적과 원칙 나옵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이념, 합법. 저는 이걸 합중협보희 이렇게 외웠거든요. 합중협보희. 합법, 정치 중립. 당연하죠. 내 정치 색깔이랑 경호 대상자의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해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을 가진다. 읽어보면 다 와닿죠. 경호의 원칙 나옵니다. 요거는 교수들마다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다? 이제 출제된 거 위주로 따라간다. 자, 일반적으로 경호의 일반 원칙입니다. 두방은 삼중. 우리 경호원이라면 우락부락하고 근육 많고 빠르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시대의 경호원들은 두뇌가 더 우선시 여깁니다. 왜냐? 사전 예방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랬죠.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 모두가 다 예방이 중요하다, 최소화한다, 위험을 최소화한다, 예방에서 무력화라는 말은 빼고요. 예방을 해서 최소화시킨다, 확률을 낮춘다 이렇게 배웠었죠. 완력이랑 무력보다는 이제 철저한 준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라. 또 위험 발생 시에는 고도의 판단력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해라. 방어의 원칙, 경호 대상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경호 대상자를 먼저 피하게 한다. 대응하는 것보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이 더 옳다. 도망가는 것이 옳다. 경호원들을 보자면은 만약에 삼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경호원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제1원칙이거든요. 자기 위치 고수의 원칙이라고 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원칙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근접 경호원들만 상황 대응에 나갑니다. 요거를 잘 들어주는 예시가 링컨 대통령 사건 있죠. 링컨 대통령 사건인가요? 대통령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총소리가 났을 때 경호원들이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빈 구역이 있어서 오히려 암살하기가 더 쉽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거를 잘 지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암살, 폭발, 위험물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도 이제 도와달라는 지원 요청에도 자기 위치를 고수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암살자들을 제거한 경호원 사례도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방은 삼중, 이제 방어 경호도 말했고요. 은밀 경호, 경호 대상자의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반경에 두어야 한다. 삼중 경호 원칙, 내부, 내각, 외각. 우리 아까 외웠었죠. 내부, 내각, 외각. 이걸 기억하기 바라고요. 두방은 삼중, 뭐 삼두박근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두방은 삼중 이렇게 외웁니다. 두방은 삼중. 자, 일반 원칙을 배웠다면 특별 원칙이 또 나옵니다. 특별 원칙. 요거는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자, 통제된 지점, 하나의 지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라. 경호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만 만들어라. 하나만 만들어라. 하나의 통제된 출입구라고 하여도 경호원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네요. 네, 읽어보시고요. 자기 담당 책임 구역의 원칙. 자기 담당 책임 구역의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신만이 책임지고 자신만이 해결한다. 요게 트루먼 암살 미수 사건에 있어서 최근적 경호원은 응하지 않고 트루먼 주변에서 대기를 해서 이제 이를 제압해서 암살을 저지했다. 자, 목포물 보존의 원칙. 위험이나 암살자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멀리 떼어놓는 겁니다. 멀리 떼어놓는 거. 이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세밀하게 보시면요. 보행 행차는 가급적 제한해라. 차량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수차 반복하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 행사지라든지 이 차량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용하면은 그 허점을 이용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경호에 있어서 1원칙은 안전하다고 믿지 마라. 안전하다고 믿지 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라. 더 안전한 곳을 찾아내라. 자, 동일 장소 수차 행차했던 곳은 노출되었으므로 가급적 변경한다. 행차 코스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거 한 번씩 읽으면 되겠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래 경호 지휘자가 따로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원칙. 경호 대상자가 위기에 처하면은 경호원이 자신을 희생해서 경호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보디가드 영화 보면은 대신 총을 맞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학자분들은 신분 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따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합리적 지역 방어 원칙, 그리고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 요게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는 들은 말들입니다. 합리적 지역 방어의 원칙 같은 경우는요, 직감정적인 공격을 사전에 봉쇄한다. 요게 고도의 경계력, 경계한다 이런 말이랑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합리적 효과 방어, 또 지역 방어의 원칙은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원칙이다. 야, 너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전에 봉쇄한다는 말 자체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래도 훈련을 했다. 높은 수준의 훈련을 되었다. 이런 걸 좀 아시기 바라고요. 또 기분 좋게 얘네들은 아직까지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3중 경우의 기본 원리 요거 하나 있네요. 요 표를 이제 외워야 합니다. 요 표가 1선, 2선, 3선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죠. 자, 이거를 외우실 때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머리로 이미지하는 게 좋겠죠. 1선이나 내부 안전구역은 VIP가 같이 있는 장소구나, 건물에 있어서 행사장 내부겠구나, 이렇게 외우시고요. 2선은 행사장 출입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출입구. 3선은 살짝 멀리 떨어진 울타리, 이렇게 외우시고요. 요거를 하나 구분 짓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하나. 내부 구역 같은 경우는 경호 대상자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니까 이제 보시면은 권총 사격이 가능한 거리겠구나. 권총 사격. 자, 2선 같은 경우는 소총 사거리겠고요. 3선은 박격포라든지 저격총 요런 게 가능한 거리겠죠. 자, 내부 안전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MD 설치, 메탈 디렉터라 하죠. 금속 탐지기를 운영하여야 하고요. 비표 확인 및 출입자를 감시합니다. 사전에 완벽한 검측이 필요합니다. 자, 내각, 경비구역, 안비계, 경비구역이죠. 바리게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요. 소방차나 구급차 등 대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경계구역은요, 이제 기동 순찰조, 도보 순찰조라고 해서 이게 넓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 같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뭐 1000m, 2000m가 됐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을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요목요목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 사람들을 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살펴보라라고 해서 도보 순찰조, 기동 순찰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불심자 검문, 원거리 불심자 검문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감제고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감제고지는 상대방 내가 저격수다. 그럼 저격수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나는 상대를 잘 살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감제고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서 저격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3중 경우로 나누고요. 살펴보시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바리게이트 대신에 뭐 방호복을 설치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방호복을 설치한다. 또 불심 검문이란 말 대신에 수색 및 사찰 활동이 실시된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국왕이 있죠. 여왕이 있죠. 여왕. 그리고 또 뭔가 기사 느낌의 기사단 느낌의 군인이라든지 정복을 입은 경비대들이 아직도 성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섬국가잖아요. 섬국가.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나 일반적인 삼선 경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VIP겠죠. VIP를 지키는 거. 그라고 해서 대응이나 일선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다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섬국가다 보니까 3선에서 잘 막아버리면은 2선, 1선이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3선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선, 2선은 비슷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정복경관 나오고요. 3선에 있어서 정보 분석이라든지 위험인물 목록을 작성한다. 또 사전 예방을 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요게 너무 내용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살펴보셔서 표를 만들어서 한 번씩 넣어도 되겠죠. 자연 방법 효과의 원리입니다. 이제 사람의 신체를 수평으로 볼지 수직으로 볼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 있어서 키 제한이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도 키 제한이 있었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없습니다. 자, 수직적 방법 효과는 근접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경호 효과가 증가한다. 그쵸. 왜냐면 사람의 시야를 봐도 눈앞에 무언가 가리고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당장에 내가 내 손으로 눈을 가리면은 다 가려지지만 손을 살짝만 멀리 해도 보이는 부분이 많아지죠. 이런 것처럼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수직적 방벽 효과가 커진다. 수평적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위치할수록 수평 방벽 효과가 커진다. 자, 적 위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적 위치를 모르면은 경호 대상자를 모든 몸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럼 내가 대신 맞을 거니까 경호 확률이 높아지고요. 경호 대상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 죄송합니다. 자, 암살자가 경호 대상자 앞에 바로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암살자들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경호 대상자랑 멀리 있고 암살자 옆에 있는 경호 대상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암살자 옆에 있는 경호 대상자가 죄송해요. 설명이 자꾸 빈약하네요. 이게 말이 꼬이는데, 경호 대상자가 뭐 단상 위에 있고 단상에 경호원과 같이 있다고 해보고요. 좌석에 암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청중석에. 근데 청중석 옆에 또 때마침 경호원이 사복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복 경호원 입장에서는 경호 대상자를 몸으로 가리는 것보다 위에 하려는 암살자를 덮어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적 위치를 모를 때는 경호 대상자랑 가까이 위치할수록 수평 방벽 효과가 올라가고요. 적 위치를 알 때는 적을 제압하는 게 더 낫다. 적을 제압할 때가 더 낫다. 최적의 경호 위치는 암살자, 경호원, 경호 대상자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 수평 경호가 제일 쉽겠죠. 자,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 적과 가까워질수록 주의력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 그리고 암살자를 이렇게 3명을 일직선에 놔뒀을 때
주의력 효과는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살피기 위해서 적 가까이 있는 게 좋고요. 대응 효과는 우리가 우선 방어 경호를 하려면은 경호 대상자를 덮어야 하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호 대상자를 덮어야 하니까 대응 효과 같은 경우는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좋다. 경호원의 이격거리는 군중과 경호 대상자가 이제 좀 4에서 5m 정도 있을 때 좋더라. 좋더라.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촉수거리의 원칙. 요거는 이제 위의 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의 기도자를 대체하고요.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랑 같이 있는 사람은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면 됩니다. 읽어보자면 위의 기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호원만 대응을 하고, 위의 기도자보다 경호 대상자가 더 가까운 때는 경호 대상자를 신속히 이동시킨다. 내 손이 닿는 거리, 손에 닿는 거리에 뭐가 있느냐, 경호 대상자가 있느냐, 암살자가 있느냐, 이런 걸 살피는 겁니다. 체위 확장의 원칙.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호 대상자보다 몸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이게 오답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게 경호 대상자가 몸을 넓히도록 한다, 이런 거 안 돼요. 경호원이 자기 몸을 크게 확장시켜서 가려줘야 하는 겁니다. 가려줘야 되는 거. 대응 시간의 원리. 총기로 맞대응하는 시간보다 경호원이 자기 몸으로 대상자를 호위하는 것이 더 빠르다. SC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영어로 또 표현한 게 있네요. Sound off, cover, evacuate라고 해서 경방대입니다. 경고, 방호, 대피, 경방대. Sound off, cover, evacuate, SCE 원칙. 자,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총소리가 들리면 즉각 조치 과정으로 경방대, 경방대 한다. 넘어가시고요. 이 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문제만 쪽 읽으면서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론이 양이 좀 많아요. 읽으면 당연한 것들인데 양이 좀 많은 게 있습니다. 이 다음 파트는 이제 경호의 역사인데 고대 시대 때부터 보는 건데 암기할 사항이 좀 많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 놔뒀다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암기할 부분이 많죠. 같이 한번 큰 틀만 잡아 드릴 테니까, 또 저가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 처음에만 바짝 조이고 나중에 좀 편하게 가자,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이니까 이번 영상만 살짝 이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대 시대 때, 국가가 없는 시대 때 부족 단위로 이제 움직였겠죠. 그럼 부족 단위로 하면은 부족 단위로 경호 경비를 하면 되니까 국가 건설 이후에 경호 경비가 생겼다, 요 말은 아니겠죠. 하나 아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시대별 경호 기간입니다. 이거 다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다 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은 몇십 페이지를 외워야 됩니다. 시험 출제된 거는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변화된 시기에 있는 경호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조직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지문으로 나와서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그럴 건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기간은 두 문을 따서 빨리빨리 외워서 넘어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대모달 말객이란 데가 있다. 요거는 앞문자 따서 고대말, 고대말을 연상하시고요. 백제는 오부, 오방, 위사자평, 요게 경호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관자평. 제 주변에 김병관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기억나네요. 예. 병이란 말이 병사 기억나시죠? 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네요. 신라시대 때는 시위부, 금군, 구서당, 십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지방군과 그리고 수도를 지키던 구서당. 자, 국가와 수도를 나눌 때 국가가 아무래도 크니까 더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십정이다, 십정. 구서당, 십정, 구서당, 십정,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지방방위군. 자, 그리고 시위라는 이름은 호위, 시위 비슷하지 않나요? 국왕 직속을 지키는 시위부라고 해서 요 문자도 많이 나옵니다. 시위. 각 국가 시대마다 시위부라는 이름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금군도 조선시대 때 또 등장해요. 금군이라는 게 있었구나 해서 고구려는 고대말, 백제는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이렇게 외우시고요. 신라는 신시위금 90, 신시위금 90, 신시위금 90 이렇게 외우세요. 발에는 또 지부좌우, 지부좌우, 지부좌우 뭐 좀 잘 외워지지 않나요? 지부좌우. 그래서 요 이름 들어가는 거는 발해 시대 때밖에 없습니다. 지부좌우, 지부좌우. 자 하시고요. 이제 고려 가면은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죠. 고려 전기부터 해서 고려 후기까지 무신 집권기부터 해서 몽고의 역습을 받았던, 몽고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 후기까지 알아볼게요.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손 검군 몇 살이냐? 중이유. 내 손이 검다. 자, 검겠죠. 이 고려 시대 때 열심히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왕건, 왕건이다 보니까 두 글자 내 손 검군 좀 잘해지지 않나요? 내 손 검군 몇 살이냐? 중이유. 내 손이 검다. 몇 살인데 손이 그렇게 검니? 중이유. 중2예요. 중2유. 살짝 이런 말장난으로 외웠습니다. 내 손 검군 몇 살이냐? 중2유. 중2유. 2군 6이라는 게 있습니다. 2군 6이. 중2 6, 뭐 2군 6이. 6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고려 무신 집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씨 정권이죠. 최씨 정권. 무신들이 고려를 잡아먹었던 시대인데 요거는 이제 도방, 서방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도방이 변모를 많이 합니다. 변모. 이 최충현이라는 사람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기관을 도방이라 하고요. 6번 도방이 핵심이었고 이게 내외 도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인들도 조금 당직 근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요 지휘자들을 지킨 적이 있더라. 그래서 서방. 그리고 마별초라고 해서 의장대 개념에 마별초가 있습니다. 말맞자가 떠오르면 좋겠죠. 말맞자. 그리고 삼별초, 야별초에서 비롯된 삼별초, 좌우별초로 나눠 주긴다 한답니다. 자, 지부좌우 기억나나요? 우리 발에 있던 거 지부좌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고려 후기는 이제 순마소, 몽고의 조직을 좀 따온 게 있습니다. 순마소, 그리고 또 순 들어가는 거 순군 만호부가 있습니다. 얘가 이름을 계속해서 바뀌어요. 순군 만호부가 나중에 이름도 바뀌어서 의금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의금부. 순마소, 순군 만호부, 사평순위부, 성중해마, 홀치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홀치. 자, 이래서 고려까지 다 외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또 외워볼까요? 처음 나왔던 고려 때부터 고구려 때부터 고대말, 고구려 때는 고대말이 있더라. 백제는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뭐 있죠? 신라가 있잖아요. 신라는 신시위금 90, 발에는 지부좌우. 자, 고려 전기 왕건의 손이 검다 그랬습니다. 왕건의 손이 검다. 내 손 검군 몇 살이냐? 626, 중26. 자, 고려 무신 집권기 같은 경우는 도서마삼이라고 해서 도방, 서방, 그리고 또 마별초, 삼별초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고려 후기는 순만호, 사평해마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성중해마, 순마소, 사평해마. 주로 마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순마소, 사평해마. 자, 이제 조선 전기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고요. 이성계가 만들었죠. 조선은 좀 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깝친상군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응삼군부 응친군이가 아까 우리 보았던 순마소, 뭐 순군 만호부 이런 게 좀 변모를 한 거예요. 순마소, 순군 만호부가 변모를 한 게 의흥이다. 해서 깝친상군부, 삼군부. 전 삼군 사령사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삼군 사령부인가요? 예, 그 군 조직인데 깝친 상군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이렵다. 깝친 상군부 사람이 10개월이라든지 뭐 10별 내내 그 기간 동안 내내 충의사복이라는 옷을 입었다. 충의사복. 깝친 상군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자, 조선 후기로 가니까 호위청, 어영청. 조선에도 이렇게 많은 이제 침략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특히 많이 좀 그 역습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뭐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잠시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네 병자호란
그쵸.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가 이제 자기에 대한 신변을 좀 더 강화하고자 이제 호위청이라든지 어영청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인조가 병자호란을 겪어서 이런 병자호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나니까 밑에 있는 왕들도 그에 대한 자기 호위 조직들을 많이 만들더라 해서 어금숙 호위 장룡이라고 있습니다. 어금숙 호위 장룡, 호위청, 어영청, 금군, 수기소, 장룡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조가 만들었습니다. 여 같은 경우는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죠. 화성 이런 거 관련돼서도 이때 뭐 부대를 지키러 갔었다, 화성 인근을 지키러 갔었다, 요 정도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금숙 호위 장룡. 자, 그러면은 다시 옛날부터 외워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고대말, 백제,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신라, 신시금, 구십. 제가 이걸 다시 온 이유가 신라 시대 때도 금군이 있었고요. 이 조선 후기에도 금군이 있더라. 그래서 같은 금군이 있다는 거, 같은 문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 이제 왕건이 손이 검은 왕건이가 고려를 만들었다. 고려 시대 전기 같은 경우는 내순 검군 몇 살이냐? 중2육, 2군 6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고려 중기, 즉 무신 집권기 같은 경우는 최씨 정권의 도서마삼, 도방을 기억하면 되겠죠. 도서마삼, 도방, 서방, 문인들로 구성된 서방, 마별초, 삼별초가 있었고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는 몽고의 말탄 몽고족의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마자를 기억하라 했죠. 순만호 사평해마 이렇게 외우고요. 조선 전기는 깝친 상금부 십별내내 충의사복, 조선 후기는 어금숙 호위 장룡 이렇게 지나면은 한말전기로 옵니다. 한말전기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던 데거든요. 요거는 무무친친위 시위대. 이 시위대가 신라시대 때도 나왔죠. 신시위금 90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무무친친위 시위대, 일제강점기 전 무무친친위 시위대. 한말 후기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경무통감부 이런 것도 보이고요. 한말 후기 같은 경우는 경위통감 창덕이라고 해서 경위원이 있었고요. 이 경위원이 황궁 경위국으로 개편되면서 경무통감부로 개편이 됩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창덕궁 경찰서가 있습니다. 창덕궁 경찰서. 이 창덕궁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복궁 경찰서랑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경복궁, 뭐 경무대 경찰서 이런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경복궁 경찰서 외 창덕궁 경찰서는 나중에 경무대 경찰서가 됩니다. 경무대 경찰서. 서울 인근을 조금 지키는데 많은 핵심이 되었겠죠. 경무대 경찰서. 자, 그럼 이제 한말시대도 끝났네요. 다시 처음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뭐였었죠? 고대말. 백제는요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신라는요 신시위금 90. 자, 왕건이가 고려를 만들었다. 손이 검더라. 왕건이가 내순검군 몇 살이냐? 중2육. 그리고 또 최씨 정권으로 가면은 무신 시대니까 도방을 기억하시고, 도서마삼. 고려 말기로 오니까 몽고족, 말탄 몽고족의 침략 받았다. 순만호 사평해마. 조선 전기로 오니까 깝친 상군부 십별내내 충의사복.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어금숙 호위 장룡.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의 어금숙 호위 장룡. 훈련 도감이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외울 때 훈련을 어영부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어영청, 호위청 이렇게 있더라. 한말 전기는 무무친친위 시위. 한말 후기 같은 경우는 경위통감 창덕. 대한민국 정부 이전입니다. 이제 경무국이 등장하죠. 경무국. 일제시대의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되죠. 경무국, 경호부라고도 하네요. 무국총장, 경호, 내무총장이라는 관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내무부,
행정안정부 이런 게 현대의 행정안정부거든요. 옛날에 내무부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내무총장이라는 거는 국정 전반을 조직했던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일제강점기 시기 때는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청이었구나. 내무총장이 경찰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경호도 관리하겠죠. 자, 그래서 무국총장 경호, 무국총장 경호. 이쯤 오면은 이제 옛날 건 좀 잊으시고 한말 시대 때부터 외우셔도 되겠죠. 아니면 조선 시대 때부터라든지. 자, 조선 전기 깝친상군부 십별 내내 충의 사복 이렇게 외우시고요. 조선 후기는 인조를 떠올리셔서 어금숙 호위장룡, 어금숙 호위장룡 이렇게 외우시고요. 한말 전기는 무무 친친위 시위, 무무 친친위 시위. 한말 후기는 경위통감 창덕, 경복궁 아니다. 경위통감 창덕, 창덕. 대한민국 정부 이전 같은 경우는 무국총장 경호, 무국총장 경호. 한말 후기랑 대한민국 정부 이전 이후가 좀 헷갈리겠죠? 요걸 좀 기억하기 바라고. 대한민국 정부 이후는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무대 경찰서, 요거는 두 문을 외우다기보다는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경무대 경찰서가 우리 무국총장 경호에서 죄송합니다. 창덕궁 경찰서에서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가 되고요.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3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들어지면서 직제 개정으로 경무대 군해로 제한되었다.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1960년대에 있습니다. 1960년대.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때 일어난 거죠. 4.19 혁명으로 공화국이 끝나고 3차 개헌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뀝니다. 이제 대통령이 4.4 오입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부정한 선거에 이어짐이 있으니까 혁명이 일어났고요. 4.19 혁명으로 이제 대통령에서 총리로 국무총리한테 통수권자가 좀 바뀐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국무총리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또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되었고 경무대 지역의 경비 업무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했다. 쭉쭉 내려가셔서 중앙정보부 경호대, 중정경호대라고 하죠.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되었다가 중정경호대가 발전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경호대랑 중정경호대, 의장경호대랑 중정경호대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장경호대, 중정경호대. 그리고 이제 62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 63년도에 경호실법으로 입법이 되었다. 그리고 또 63빌딩 팔 일 있으면 형한테 팔어 라고 했죠. 81년도에 전직 대통령 이런 게 좀 추가되었고요. 08년도에 이름도 바뀌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비서실 소속 경호처로 개편됩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냐 비서실 소속 기관이냐 차이도 있겠죠.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대통령 경호실법으로 왔으니까 대통령 경호실로 외우시고요. 실처 여러분 이거 외우기 좀 귀찮지 않나요? 참 실처 외우기 실처? 네, 실처라고 해서 저는 순서를 실처 이렇게 외웁니다. 실처 해서 경호처일 때는 차관급, 경호실일 때는 장관급이구나 하고요. 지금까지도 대통령 경호처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따놓은 두 문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경무대 경찰서, 청와대 파견대, 중정경호대, 실처. 요거는 요런 걸로도 한번 외우면 좋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빈칸을 만들어놨죠. 여기서 꼭 두 문을 안 따오시더라도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문제 푸실 때는 아마도 일시정지라고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좀 짧게 줄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 않나요? 해서 한번 몇 개 풀어볼까요? 자, 고구려 시대 때 같은 경우는 고대 말이니까 대모달 있어야 되겠고요. 고대의 말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라나 말객 이렇게 해서 4번, 3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백제 시대 볼까요? 백제는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이렇게 여기로 했지. 백수달. 그래서 보시면은 달자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라나 달률 있겠구나 하시고요. 또 오방 있고요. 위사자평이니까 위사자평, 병관자평 33번. 또
병관자평이 어디 있을까요? 46번 있네요. 자, 신라는 신시위금 90, 신시위금 90이니까 시부, 금군, 구서당 10점 90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발에는 지부좌우라 했잖아요. 지부좌우. 그래서 지부랑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겠죠. 자, 고려 전기는 왕건의 손이 검더라. 내순 검군 몇 살이냐? 중2육. 내순 검군 몇 살이냐? 중2육. 이렇게 외우려 했죠. 그래서 묘청에 난이 있었던 내순 검군이 하나 있고요. 중2육이라고 해서 중군과 2군 6위. 중군과 2군 6위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중군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 있네요. 18번. 무신직검기는 도서마삼. 도서마삼. 이렇게 쉽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도방, 서방, 마별조, 삼별조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는 말탄 몽골족이 내려왔다. 그래서 순만호 사평해마, 순만호 사평해마라고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또 순군만호부 있고요. 순자가 또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순마소 여기 있네요. 21번. 또 사평해마니까 성중해마와 사평 순이부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깝친상군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 후기는 인조가 병자호란을 겪어서 호의청, 어영청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어금숙 호의장룡, 어금숙 호의장룡까지 외우기로 했습니다. 어금숙 호의장룡 쭉 보시면은 허영청이 있겠고요. 어영청이 또 보이나요? 장룡이 또 있겠고요. 호의청 여기 있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금군까지, 예, 금군까지도 쓰면 좋겠죠. 29번에 금군이 하나 더 있네요. 예. 한말 전기 가면은 무무친친이 시라고 말씀드렸죠. 무무친친이 시위, 무무친친이 시위. 저희가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무무친친이 시위.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대한민국 한말 후기도 남았나요? 한말 후기. 창덕, 경의통감 창덕 이렇게 우리 하지 않나요? 경의통감 창덕, 경의통감 창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으로 가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경무국이 나온다 하지 않나요? 경무. 그래서 무국총장 경우. 대한민국 정부 이전 같은 경우는 무국총장 경호 이렇게 얘기했죠. 무국총장 경호, 경무국 나와야 되겠고요. 또 경호부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경무국 하나 나와야겠고요. 총장, 경호부 있는 거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무국총장, 내무총장 여기 있네요. 내무총장, 무국총장 경호 이런 거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외우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경무대 경찰서가 만들어지고요. 창덕군 경찰서가 폐지되면서. 그리고 중전경호대 하나 나오고요. 중전경호대. 또 이제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더라. 그래서 실처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요거만 반복해서 외우셔도 외워지겠죠? 요 정도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암기사항이 있어서 크게 문제 없도록 해서 요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